하얗게 내리는 눈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바깥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저는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곤 합니다. 산골에 살다 보니 도시의 소음은 없지만 그 대신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 소리가 제 알람 시계 역할을 하고 있죠. 이름은 장미자, 올해 68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아직 젊어 보인다고 하지만 거울을 들여다보면 주름이 깊어진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특히 제 눈가의 주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년 사이에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밤새 내린 눈이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다 보니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립니다. 처음에는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남편과 함께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지만 이제는 그 눈이 두렵기만 해요. 혼자서 눈을 치워야 하고 무엇보다 이 깊은 산속에서 고립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침실 협탁에 있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3년 전 우리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강원도 산골로 귀촌했어요. 도시의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노후를 꿈꿨던 남편의 소원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그 결정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1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남편은 차 운전을 도맡아 했었는데 혼자 남으니 가장 큰 문제가 교통이었어요. 면허가 있긴 하지만 젊은 시절 잠깐 운전했을 뿐 이런 산길은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몰던 차도 낡아서 고장이 잦았어요. 결국 차를 팔고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 저에게 유일한 희망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1,000원 택시였습니다.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읍내까지 단돈 1,000원에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죠. 일주일에 2번 이 택시를 타고 읍내에 나가 장을 보고 병원도 가고 사람 구경도 합니다. 그렇게라도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오늘도 읍내에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냉장고가 거의 비었거든요. 간단히 아침을 먹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 장갑까지 단단히 준비했어요. 산속은 읍내보다 기온이 더 낮거든요. 택시가 오기로 1시간 10분 전 현관문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얀 입김이 나오는 추운 날씨였지만 기사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묘하게 설레었어요. 아마도 일주일에 2번뿐인 외출이기 때문이겠죠. 멀리서 익숙한 택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덕을 돌아 푸른색 택시가 모습을 드러내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미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택시에서 내린 김동수 기사님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듯 활기차고 친근했습니다. 63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건강해 보였어요. 목 좋은 강원도 사투리와 구수한 웃음소리가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네, 기사님. 오늘은 장을 많이 봐야 해서요. 제가 답하자 그는 웃으며 택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혼자 사는 저에겐 큰 위안이 되곤 했어요. 오늘은 눈이 좀 내린다더니 진짜 왔네요. 산길 조심해서 가야겠어요. 택시에 오르자 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항상 그는 날씨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대화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네, 오늘 장 빨리 보고 일찍 들어와야겠어요. 눈 많이 내리면 집에 갇힐 수도 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그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택시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고 우리는 평소처럼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들판의 농사 이야기, 읍내 소식, 날씨 변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혼자 살다 보니 이런 수다가 그리웠던 터라 즐거웠습니다. 동수 씨는 자녀분들이 잘 지내세요?
네,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보지만 가끔 전화해요. 큰 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하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어요. 명절에나 얼굴 볼 수 있죠. 저도 그래요. 아들, 딸 다 서울에 있어서 명절에나 봐요. 전화로 안부만 묻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둘 다 비슷한 처지였어요. 자녀들은 도시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우리 같은 노인들은 외딴 곳에서 외로움을 달래며 살아가는 거죠. 미자 씨는 혼자 산골에서 지내시기 많이 힘드시죠? 그의 진지한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소 이런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그의 말투가 더 진지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혼자 남으니 모든 게 무섭더라고요. 특히 밤이 제일 두려웠어요. 그럴 만하죠. 저도 아내가 먼저 가고 3년 동안 혼자 지내보니 알아요. 그 외로움이 어떤 건지. 순간 동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군요.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아, 저도 몰랐어요. 동수 씨도 혼자셨군요. 네, 5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떠났어요. 그 후로 혼자예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향인 이곳으로 내려왔죠. 그래도 택시 일이라도 있으니 사람들 만나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그의 고백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상처를 안고 이 산골에서 만난 거였어요. 가끔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친구가 되는 날도 있고, 제 말에 그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자 씨 태우러 오는 날이 기다려져요.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 말에 얼굴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이런 감정이 들다니 스스로도 놀랐어요. 택시가 읍내에 도착했고 동수 씨는 제가 장을 볼 동안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다른 손님을 태우러 가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특별한 날처럼 느껴졌어요. 장을 보는 내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담고 평소보다 조금 특별한 식재료도 몇 개 골랐어요. 문득 동수 씨에게 뭔가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늘 친절하게 대해준 그에게 작은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장을 마치고 나오니 하늘이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눈도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요. 미자 씨, 빨리 집에 가야겠어요. 일기예보에서 오늘 저녁부터 눈이 많이 온다고 했거든요. 동수 씨의 말에 서둘러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는 읍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고 우리는 날씨 이야기를 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눈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점점 하얀색으로 변해갔고 도로 상태도 나빠지고 있었어요. 이러다 길이 막힐지도 모르겠네요. 동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산길은 이미 눈으로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어요.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하면 읍내로 돌아가는 게 나을지도. 제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동수 씨는 괜찮다며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이 깊어질수록 눈은 더 많이 쌓이고 가시거리도 짧아졌어요. 간신히 제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눈이 한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휴, 다행히 도착했네요. 동수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날씨에. 아니에요. 제 일인걸요. 그런데 그가 창밖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기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이미 길은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산길을 다시 내려가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럼 잠시 집에서 쉬었다 가세요. 눈이 좀 그치면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제 제안에 동수 씨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것이 조금 불안했지만 이런 날씨에 그를 돌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잠시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방해가 될까봐. 아니에요. 이런 날씨에 무리하면 안 돼요. 들어오세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아침에 난로에 불을 지펴놓은 덕분에 집안은 포근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차라도 드릴게요.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동수 씨는 어색한 듯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분명 그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어색할 테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오늘 밤 동수 씨가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많이 내리네요.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네, 이 상태면 산길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폐를 끼치다니. 아니에요. 동수 씨 덕분에 무사히 집에 왔는데 제가 더 고마워해야죠. 차를 마시며 우리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렀지만 눈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어두워지면서 눈보라는 더 거세졌습니다. 이러다가 동수 씨, 오늘 밤 여기서 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걱정스럽게 말하자 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돌아가야죠. 미자 씨 혼자 계신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날씨에 산길을 운전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해가 져서 칠흑같이 어두운 데다 눈까지 내리고 있으니 더욱 위험했죠. 위험해요. 지금 나가면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어른인데 이해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이 먼저예요. 제 진지한 말에 동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상황이 될 줄은. 괜찮아요. 저녁이나 같이 먹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어색한 상황을 넘기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늘 산 식재료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추운 날 먹기 좋은 음식이니까요. 재료를 꺼내 준비하는데 동수 씨가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저도 혼자 살다 보니 요리 좀 할 줄 알아요. 그의 제안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소 택시 기사로만 보았던 그가 요리사로 변신하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럼 동수 씨는 파 좀 썰어주세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동수 씨는 생각보다 솜씨가 좋았어요. 파도 곱게 썰고 김치도 잘 손질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많이 배웠네요. 네, 처음에는 라면만 끓여 먹다가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해서 조금씩 배웠어요. 유튜브 보면서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유튜브로 요리를 배웠다니 참 시대가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준비한 저녁은 특별히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먹는 식사라 그런지 같은 김치찌개인데도 평소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정말 맛있네요.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동수 씨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해주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도 함께 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우리는 가끔 어깨가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웃으며 넘겼어요. 묘하게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불 좀 더 지필게요. 오늘 밤은 더 추울 것 같네요. 난로에 장작을 더 넣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은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내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눈이 내리는 건 오랜만이네요. 산에 사시면 겨울이 더 힘드시겠어요.
동수 씨가 난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눈 치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그이가 다 해줬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목이 메었습니다. 동수 씨는 그런 제 마음을 읽은 듯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그리우시죠? 네. 갑자기 떠나서 마음의 준비도 못했어요. 한동안은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만나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었는데 왜 동수 씨에게는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어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먼저 간 뒤로 몇 년간 술에 의지했어요. 택시 일도 못할 정도로요. 그러다 문득 정신 차리고 생각했죠. 이러면 언젠가 만났을 때 아내가 실망할 거라고. 동수 씨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거군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시간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택시 운전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 들으며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더라고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진부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픔은 조금씩 무뎌져 갔으니까요. 가족들은 자주 찾아오세요? 명절에 나와요. 아들, 딸 다 바쁘다고. 처음엔 서운했는데 이제는 이해해요. 그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잘 지낸다고만 말해요. 사실은 많이 외롭지만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오늘따라 솟구쳐 올랐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가족들에게는 걱정시킬까봐 못하고. 난로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주름이 진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만날 때는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더 깊고 진중한 느낌이었어요. 동수 씨, 혹시 차 한 잔 더 하실래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찻잔을 준비하며 문득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좋았어요. 차를 들고 돌아오니 동수 씨는 난로 앞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여기요. 차를 건네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난로의 열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미자 씨,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네. 미자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택시 태우면서 점점 더. 그래서 오늘 퇴근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의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수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동수 씨 만나는 날이 기다려졌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고백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 난로 앞에서 나눈 대화와 함께한 시간이 제 마음을 열게 만든 것 같았어요. 동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어요. 정말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느꼈어요. 동수 씨가 차에서 내려줄 때, 짐 들어줄 때, 그 작은 배려들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말을 하다 보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어색했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미자 씨, 손 잡아도 될까요? 동수 씨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안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온기였어요. 손이 차갑네요. 네. 항상 손이 차가운 편이에요.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가 제 손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난로 앞에 우리는 따뜻했습니다. 미자 씨, 제가 너무 성급한가요? 아니에요. 우린 이미 충분히 서로를 알아왔잖아요. 몇 개월 동안 매주 만나면서 그의 눈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어요. 3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2번씩 택시 안에서 짧지만 소중한 대화를 나눠왔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던 거예요. 내일 눈이 그치면 어떡할까요? 무심코 나온 제 말에 우리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내일이면 이 마법 같은 시간이 끝날 것이라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택시 안에서만 만날 필요 없겠네요. 동수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난로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무실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동수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어색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 집에는 방이 2개 있지만 하나는 제 침실이고 다른 하나는 창고로 쓰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난방도 거실과 제 방만 되어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자면 돼요. 담요만 있으면 충분해요. 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아니에요. 방이 따뜻하니까 거기서 주무세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 주인을 소파에서 재우고 제가 방을 써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양보하려 하는 상황이 오히려 웃음을 자아냈어요. 그럼 방은 넓으니까 이불 하나 더 깔고 같이 자요. 그냥 옆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제 제안에 동수 씨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하실까봐 걱정됐는데. 괜찮아요. 우리 이제 서로 믿을 수 있잖아요.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하나 더 깔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눈송이들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문득 이 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동수 씨는 조심스럽게 제 옆에 누웠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지만 그의 숨소리와 온기는 느껴졌어요. 편히 주무세요, 미자 씨. 동수 씨도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숨소리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과연 내일 눈이 그칠까 하는 것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눈이 계속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동수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침대를 정돈해 놓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동수 씨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아, 일어나셨군요.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잤어요. 동수 씨는요? 저도요. 미자 씨 집이 참 따뜻하네요. 그가 준비한 건 간단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계란찜과 밥, 그리고 어제 남은 김치찌개를 데운 것이었어요. 제가 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눈은 그쳐 있었고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땅에는 무릎까지 오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쌓였네요. 네, 밤새 계속 내렸나 봐요. 하지만 이제 길이 보이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제의 특별한 시간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서운했어요. 그래도 돌아가기 전에 눈 좀 치워드릴게요. 그냥 가면 미자 씨 혼자 감당하기 힘들 테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동수 씨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남편의 삽으로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문득 이게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저도 함께 눈을 치웠습니다. 함께 하니 일이 훨씬 수월했어요. 땀을 흘리며 작업을 마치고 나니 현관까지의 길이 말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동수 씨. 혼자였으면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죠. 눈을 치우고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자 씨, 오늘 이렇게 가게 됐지만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그냥 택시 안에서가 아니라. 동수 씨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읍내에서 점심 같이 먹을까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마침내 동수 씨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눈이 녹은 길을 택시로 조심스럽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현관문 앞에서 그와 마주 섰습니다. 어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눈이 또 내렸으면 좋겠네요. 제 말에 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 없이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볼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어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미자 씨. 네, 조심히 가세요. 그가 택시에 오르고 천천히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택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하얀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인생에 새로운 색이 입혀진 것처럼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괜찮을까요? 내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도.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남편도 이해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도 제가 혼자 외롭게 살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와 동수 씨는 매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읍내에서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점점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면서 마음도 더 깊어져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동수 씨가 제안했어요. 미자 씨,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여기 와서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눈도 치우고 장작도 패고. 그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동수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제 집에 오게 되었어요. 함께 집 주변 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봄이 왔을 때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 씨, 제가 여기로 이사 와도 될까요? 물론 따로 살겠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으면서 미자 씨를 돕고 싶어요. 그의 제안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동수 씨가 더 가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동수 씨, 우선은 지금처럼 자주 오가는 게 어떨까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는 제 말에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자 씨 마음을 존중할게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텃밭에 함께 채소를 심었어요.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하고 김장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그리고 다시 겨울, 우리가 처음 특별한 인연을 맺은 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미자 씨 기억나요? 작년 이맘때 동수 씨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날 눈이 아니었다면 우린 지금 이렇게 함께 있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눈은 마치 우리에게 선물처럼 내려준 거였어요. 그날 저녁 동수 씨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미자 씨, 우리 결혼할까요? 늦은 나이에 만난 우리지만 남은 인생 함께 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감정이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은요. 네, 동수 씨. 함께 해요. 그렇게 우리는 약혼을 했고 이듬해 봄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산골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수 씨는 여전히 택시 일을 하고 저는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내 곁에 함께 눈을 치우고 장작을 패고 밤에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가끔은 그날 밤 내렸던 눈을 생각합니다. 아마 그 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택시 안에서의 짧은 대화로만 관계를 이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춥고 외로운 날에 가장 따뜻한 사랑이 찾아오다니.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눈밤이 가장 따뜻한 봄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젊은 시절의 그 어떤 감정보다도 깊고 단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의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함께 나누는 매일이 소중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